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동안 돈 좀 뭐 어떻게 많이 좀 재테크하셨어요? 제 알고리즘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한방 미쳐버려요 정말. 자세하게 오픈을 하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면 선생님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거기서 정리가 돼서 나오나요? 일일이 만약에 정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죄송한데 이제 그 정도 되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저는 걱정 말아요 서울의 황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눌 주제를 좀 알려면 월급 고개, 통장, 월급 로그아웃 뭐 이런 말 알아야 되는데 사실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네. 그래서 오늘은 텅 빈 통장을 진짜 통장으로 만들어주는 정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관련된 지식이 좀 부족한 게 청년층이잖아요. 서울 청년들이 바로 그 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보시는 것도 나도 좀 배워야겠다, 예, 그 배우셔야 돼요. 백승훈 변호사님이 생각보다 재테크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해요. 생각보다 안 해요. 생각보다 안 해서 아마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영테크 사무국장에 계신 김수민님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서울 영테크 사무국장 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반갑습니다. 부서가 있군요. 영테크라는 네. 부서가. 서울시 네. 없는 게 없다니까. 야, 서울시 이거 알면 알수록 진짜 양파 같습니다. 부서라기보다는 네. 네,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이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정책이다. 그렇게 네.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저희가 오실 분이 많이 오셨어요. 좋아졌어요. 걱정 말아요 서울이. 네, 아이돌이 나오셨어요. 아이돌이. 그렇습니다. 처음이네. 스튜디오를 아주 환하게 밝혀주는 분이죠. 밝은 에너지의 인관화 카라 허영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부자 되려고 반갑습니다. 나왔어요. 네, 어때요? 아이돌이란 말이 아직 좀 어색해요. 예, 제 입에서 그 말을 안 하려고 아직 좀이라고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또 어떡하더라고요.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아이돌이죠. 그렇죠. 저희 세대와 같이 활동을 하셨어요. 맞아요, 카라가. 맞아요. 저랑 예전에 예능 출연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개콘도 나가고. 맞아요, 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했었어요. 뭐 좀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동안 돈 좀 뭐 어떻게 많이 좀 재테크하셨어요? 아니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지금 이제 서른인데. 그러니까 그래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더 어린 줄 알았죠. 예? 예? 더. 뭐 경멸의 눈빛 뭐야? 아니에요. 새해 시작부터. 예. 새해가 지난 지 몇 달이 됐는데 뭐 새해를 원래 4월까지는 새해예요. 원래 4월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도 돼요. 4월까지면 내가 인정하겠지만 4월은 아니죠. 4월까지도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30 언니를 바라봤을 때는 와 진짜 저 때가 되면 내가 모든 게 딱 다 잡혀서 내 집도 있고 뭔가 막 그럴 것 같은 기분이 그려놨었죠.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무지해가지고 네. 똑같죠. 뭐 달라진 게 없죠. 없어요. 그냥 사실은 오늘 그런 거 많이 좀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젊은 청년들이 재테크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일단 빨리 한다고 해도 27, 뭐 26 이때잖아요. 네, 아무리 네. 빨리 해도 맞아요. 영지 씨도 노동으로 이제 어떤 이제 그럼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조금 더 놀아도 돼. 나 때는 너 나이 때 뭐 안 했어. 안 맞아요, 해도 맞아요. 괜찮아라고 하니까 사실 그 말이 큰 위로가 돼가지고 그쵸, 뭔가 그쵸. 위로가 되면 안 되는데 네. 위로가 돼서 그래 뭐 이때까지는 좀 쓰고 맞아요. 나중에 하면 됐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 모이는 것도 있어요. 저도 뭐였냐면 이제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는 사실 수입이 괜찮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돼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아마 모으기가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좀 적금을 좀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목돈을 만드시는. 네. 오늘은 MZ 세대 대표로 나오셨는데 할 말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진짜 저 같을 거예요 아마 요즘 다 그래요. 친구들. 네. 예, 그렇게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깨우쳐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런 위로가 안 된다고요. 이런 위로가 경고예요. 위로가 아니었어요. 경고. 사실 팩트를 얘기해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김수미 사무국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이런 젊은 시절에 재테크를 사무국장님께서도 하셨는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청년 시절 어떻게 보내셨었어요? 저
저가 나이가 좀 많아서요. 저 때도 당연히 재테크 이런 거 생각 없었고요. 네, 그냥 돈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어느 날 월급 통장을 뺏어서 적금을 이제 월급의 반을 적금을 가입을 시켜줬는데 그때는 금리가 10%가 넘었어요. 막 이랬어요. 비과세였었고요. 맞아요. 상상이 안 되시죠? 갑자기 그렇기 우울해져, 때문에 표정이. 돈이 그냥 은행에만 넣어도 맞아요. 모여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돈 못하고. 썼죠. 모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가- 뭐 거기다 넣어서 넣어도 모였겠네요. 네, 목소리가 많이 막 떨리잖아요 지금. 되게 당황하셨죠? 처음 금리여가지고. 적금은 요즘 뭐 4% 많이 줘야 요즘 금리가 그래도 좀 올랐는데도 이제 네. 3.5%뭐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맞아요. 모아봤자 이 젊은 층들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티끌 모아 티끌이다. 맞아요. 그 말 맞아요. 티끌 모아 티끌.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젊은 세대들의 재테크에 대한 잘못된 방법이라든가 이 지식에 대해서 좀 바꿔주려고 영테크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 사업을 맞습니다.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영테크는 이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대상인 거죠.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청년들이고요. 이 청년들이 사실은 뭐 B2라든가 이런 맞아. 쪽으로 이제 좀 잘못 가게 되는 영끌, 부분들이 B2, 영끌, 예.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산 형성을 좀 돕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교육도 해주고요. 금융교육. 맞춤 재무 상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묶어서 저희가 서울 영테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벌써 올해로 4년 차라고. 네, 하는데요. 맞아요. 21년 11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뭘까요?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그때 이제 코로나 때이기도 했고요. 그때 맞아. 이제 2021년 예. 11월이면 엄청난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이제 막 몰두도 하고 투자가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투기 쪽으로 네. 가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 20대들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도 조사를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이해도 20대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낮대요. 금융 그래서 이해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B2라든가 영끌 이런 쪽으로 더 휩쓸려 갈 수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좀 어떻게든 잘 살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있는 환경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좀 돈을 모아서 내 자산을 좀 형성해 가면서 살 수 있게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 좋은 말씀이신 게, 저 젊은층들에서 투자를 하는 모습을 저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자제품 살 때, 휴대전화 살 때 막 이런 거 막 3개월씩 찾아본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청소기, 맞아요. 막 다이슨 그렇지. 청소기 이런 거 찰 때도 맞아요. 엄청나게 공부하고 맞아요. 6개월 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 산단 말이에요. 투자라는 영역에 들어가면 남의 말 한마디 듣고 바로 그날 저녁에 들어가요. 몰빵. 그리고 몰빵. 1,000만 원 이런 거 그냥 넣는다니까 막 제 1000% 막 알고리즘이 이런 거. 이상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제 알고리즘이 그런 긍정적인 거 말고 한 방.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본 모든 한 방. 거의 영상들은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뭐 이런 재테크라는 게 꾸준히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꾸준히도. 근데 이것보다는 한 방 노리는 거, 한탕주의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좀 어떤 도움들을 받나요? 지금 이렇게 한방 뭐 이런 분들을 좀 교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저도 이런 청년들이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뭐 제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생각 외로 어.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가를 봐주기를 원해요. 내가 이거 넣은 거 괜찮아요? 내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지출 관리도 하고 있고 저축도 하고 네,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맞아요. 잘 하고 있나요? 어. 제가 제 또래에 비해서 어떤가요? 그러면 나는 사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겁이 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았고 생각외로 너무 성실하게 살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정말 월급의 90% 저축을 해서 돈 좀 쓰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네. 그 영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그렇죠. 아닐까. 돈에 관심이 네. 있으니까 굉장히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생각외로 건전하게 너무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봤었거든요. 그럼 영테크는 오는 친구들만 그렇죠. 이제 저희가 하시는 거죠? 예, 오지 않으면 저희가 찾아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어떻게 가야 가야 돼요?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찾아가라고. 나가서
그냥 길에 있는 분 잡고 호객행위를 내가. 아니 그런 분들한테 해야지 그것도 더 해요. 이렇게 접근성이 더 네. 뭔가 범위가 그럼 넓어지잖아요. 서울시에 나온 게 아니라 사기꾼인 줄 알 텐데 잘못하면. 아니 무슨 좋은 교도 아니고 걔는 말이죠. 돈을 믿습니까라고 비슷하게 이렇게. 왜냐면 저처럼 진짜 아예 모르는 친구들은 알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방송하는 걸 알리려고 네. 이렇게 찾아오시라고. 이걸 어떻게 감사해요.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그 서울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를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고 합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에 관련된 정보가 다 모여 있는 그렇군요. 예.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되는데요. 좋은 사이트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온갖 정책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영테크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에게 저희가 이제 상담사를 1대1로 배정을 해줘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영테크 클래스라고 해서 금융교육도 저희가 이제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강의도 듣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주 상담이라고 해서 대학가라든지 축제 때 뭐 아니면 박람회 같은 걸 한다든가 할 때 저희 영테크 부스 만들어서 이제 예, 찾아가는 걸 찾아가네요. 실제로 하고는 예.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세요. 네, 그럼 네가 안 다닌 거잖아. 하고 있었어. 저 집에만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 네. 지금. 재무 상담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재무 상담 같은 거? 아니요, 안 받아봤죠. 그 약간 거부감 있죠. 그쵸. 사실. 약간 벌거벗은 느낌 날 것 같고 나의 모든 걸 아, 알려. 털리는 네, 느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불안감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가 아닌데, 맞아요. 그냥 모르는 게 죄처럼 느껴지게 부끄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재무 상담만 받고 이렇게 그냥 집에 가기에 좀 민망하잖아요. 네, 왜 약간 그거 돈을 좀 내야 되나? 약간 뭘 하나라도 네, 해야 될 것 같고. 사야 되고 네, 뭐- 사야 될 것 같고. 뭐 보험이라도 하나 가입해야 될 것 같고. 상담만 받으면 뭐 청소기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상담만 받으면 무료 막 이런 거. 약간 예, 괜히 그런 거 거절을 좀 못해가지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업적인 많아요. 모실 때 네. 어때요? 눈치 안 봐도 돼요? 예, 좀 눈치가 보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무료로 재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고 도리어 만약에 상품 판매라든지 종목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해야죠. 있어요. 네, 그건 안 근데 이제 이게 또 그래서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청년분들의 좀 이렇게 뭔가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 재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마음 편하게 내가 정말 나의 궁금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물어보고 그리고 알아가셔도 된다라고 근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있어요. 아마 청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공짜면 네, 실력이 좀 그렇죠. 떨어질 것이다. 괜히 물어봤다가 네. 더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때요? 재무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를 우리가 재무 설계사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재무 설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재무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요. 전문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다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좋네요. 저는 근데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 제일 청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혹시 뭔지 아시죠? 사요예요. 사요. 이거 사요? 뭐 사요? 맞아요. 제가 제일 많이 사실 듣는 질문이 그 지금 사요? 팔아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요? 왜 잘못했죠? 그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거 그 질문인데 지금 사요 팔아요. 그 지금 비트코인 사요? 뭐 이런 거예요. 해요 말아요. 네, 해요. 아니, 저는 사요 말아요보다 해요 말. 해야 돼요. 재테크는 말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서울시에서 무료로 하는 이런 재무 상담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동기부여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AS도 좀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AS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3회에 걸쳐서 상담을 진행을 해줘요. 최대 3회. 최대 예, 3회. 아 이거 엄청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3회 연차 시간은 시간 되게 중요하죠. 급해. 아 시간이요.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아, 네, 1시간 내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근데 그 상담은 찾아가서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시작을 했어요. 비대면 상담으로 해서 전화 그리고 화상, 카톡, 이메일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좀 풀리게 되면서 대면을 실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놀라운 건 대면이 사실 효과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얼굴을 보고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많으니까 청년들이 작년엔 저희가 대면을 1회만 했는데 늘려달라라고 해서 올해는 2회
늘려서 하고 있어요. 재무 상담 같은 거를 해주실 때 저희들이 딱 들으면 이해할 만한 그런 예 같은 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월급을 타면 네. 이거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많이 물어봐요. 그냥 다 은행에 넣어놔야 되냐 뭐. 네, 그렇죠. 이거를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네, 되는가. 맞아. 근데 사실은 이제 가계부도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지출 관리부터 많이 해드려요. 지출 관리. 네, 그래서 통장 관리하는 법, 내가 꼭 써야 하는 거, 내가 생각해보니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스스로 구분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출 관리 그리고 통장 관리부터 먼저 이게 되어야 사실은 내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팁 하나 드리자면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5천만 원 비상예비비라고 미만, 해서 CMA나 파킹 통장. 네. 5천만 원 미만까지 예금자 보호법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이라 계속 눈이 커져 있어요 지금. 네. 3.5%. 처음 듣는 용어들이. 네. 뭐 3. 파킹은 주차밖에 모르는데 지금. 네, 그게 뭐예요? 파킹 통장 3.5%까지 금리를 주는 매달 금리를 주는 통장들이 있어요. 5천만 원 미만의 돈은 거기에다 돈을 넣어놓고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팁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해서. 자, 걱정 말아서 오늘 카라 허영지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질문이 서울 시간입니다. 영지 씨, 서울시민 대표에서 질문 사연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제가 그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곧 청년 적금이 만기되어 1,200만 원이라는 제 인생 최고의 목돈을 손에 넣게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현재 직장인이고 학자금 대출이 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율은 3% 정도 되고요. 2027년이 만기인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1,200만 원을 다시 적금을 들려고 했는데 주위에서는 원래 돈을 모으려면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게 순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알아보라고도 합니다.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사회 거의 초년생이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모으시기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사연을 딱 보니까 내가 만약 이 상황에도 고민될 것 같아요. 이거를 대출을 갚아야 돼, 맞아. 아니면 투자를 해야 돼, 적금을 또 들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근데 딱 읽어보면 답 나오잖아요. 뭐요? 아니, 지금 금리를 따져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답 안 써 있어요? 왜 거짓말하세요? 답이 어딨어요? 아니,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디에 답이 있어요? 수능에서 항상 선생님들 하는 말 있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전 싫었어요. 짜증나지. 왜냐면 문제의 답이 있어요. 문제 답이 있으면 문제를 안 내셨겠죠. 자, 보세요. 예. 대출이 6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예. 이율이 300% 정도잖아요. 3%. 3%. 3%면 안 되죠. 우리 대로 300%면 문자도 아니고 지금.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를. 문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3%잖아요. 네. 그 지금 1,200만 원 있으시고 현재 금리를 따져보면 됩니다. 현재 금리가 3% 이상 나오는 은행이 있다. 그럼 1,200만 원 거기에 넣어놓는 게 맞죠. 돈을 갚을 필요가 없고요. 이게 보통 대출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부담감 있는 게 맞아요. 겁네요. 예, 영지 무서워. 씨처럼 이걸 없애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긴 하는데 사실 대출도 자산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대출을 받은 그 이자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을 늘려가는. 예, 그래서 이제 학자금처럼 이게 3% 대출이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는 그럴 때는 그냥 갚지 말고 일단 놔두고 남은 목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끔 저희가 많이 상담을 드리는데 단 여기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건 어떤 흐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청년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써야 할 시기나 목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 성향에 따라서 혹은 이분이 내가 뭐 사실은 6개월 후에 뭔가 써야 된다던가 뭐 아니면 사실 내가 3개월에 뭘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이거를 가지고 뭐 투자처를 찾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뭐 잠시 일시 놔두는 아까 얘기한 파킹 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놔둬야 될 거고요. 내가 좀 그래도 좀 투자에 대한 좀 관심도 있고 해보고 싶고 당장 써야 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예금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사실 요즘은 조금 채권에 대한 것도 살짝 권하곤 있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설명을 드리고 본인이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재무 상담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금으로 하는 방법, 좀 더 내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채권에 대한 부분, 만약 이분이 정말 나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당신의 지금 상황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청년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테크, 서울 영테크 얘기 나눌수록 미래 청년들의 경제 자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20, 30대 연령별로 좀 궁금해하는 상담 내용도 많이 다를 것 같고 확실히 20대 30대는 좀 다를 것 같아. 연령대별로 다르고 예. 맞아요. 20대는 주로 목돈 모으기, 아까 얘기한 지출 관리라든지 통장 관리 이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이제 그래서 30대들은 좀 목돈이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요? 멋있다. 30대는 사실은 써야 할 목표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을 한다든지 아,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서 투자 종목 추천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돈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좀 인색하잖아요. 네. 뭐 돈 얘기하면 속물이다. 네. 부터 해서 뭐 천민 자본주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 청년분들이 돈 얘기를 스스럼 없이 이렇게 와서 편하게 이야기 네. 나눠보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향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그 이제 가족들이 사실 그런 얘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가족이니까 잘하고 있다고 해주는 거 아닌가. 부모님 뭐라 잔소리하면 항상 저희 그러잖아요. 막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약간 이런 심보. 아니 이 생활 연기 뭐죠? 아니야 이런 심보. 연기 바로 들어가고. 이런 심보 그냥. 네. 근데 전문가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심적인 안정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상담 받아보고 싶으세요?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싶은 내용 혹시 있으세요? 네. 구체적인 것도 괜찮아요. 오늘 뭐 와주셨으니까. 예를 들면 이 카드에서 나가고 저 카드에서 나가고 이거를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눈에 카드 돌려막기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 네. 예를 들면 넷플릭스 결제는 여기서 내고 막 이렇게 너무 정신없이 돼 있는데 이거를 좀 한눈에 딱 보고 싶은데 결제일을 조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제일에 따라서 내가 1일부터 30일까지 쓰는 돈에 대해서 나가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카드마다 나가는 시기 이렇게 다 나가는 다르니까. 날도 다르고 이러니까. 아니 카드 결제 은행을 한 곳으로 모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좀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맞아요. 제가 거기 난 안에서 전적으로 돈을 공감해. 뺐어요. 나도 어디서 뭐 돈을 나가는지 잘 빼서 몰라요. 다른 통장에 보냈어요. 그럼 그것도 지출로 약간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네, 맞아요. 그 통장 관리가 사실 필요한 게요. 네. 소비 통장이라고 따로 만드셔야 돼요. 내가 한 달에 예산을 세워서 어느 만큼 써야지. 그럼 여기서만 쓰는 거예요. 카드 값이 또 밀려 있는 것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네. 갑자기 경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연소비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또 옷을 이렇게요? 산다든지 뭐 그리고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도 아예 산정을 해서 그 통장에서 나가게끔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안에서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다 몰아서 돼 있어가지고 그게 편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뭐야 이게 왜 이렇게 크지 하고 보면 그냥 제가 돈을 뺀 거예요. 막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몰아져 있어서 그런 이게 거. 약간 좀 줄줄 새는 돈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유튜브 프리미엄부터 해서 뭐 넷플릭스 무슨 디즈니 TV 그건 또 핸드폰 결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죠 그거를. 미쳐버려요 정말. 그 구독을 끊어요.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려 저 그런 구독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안 어떻게 봐, 안 하셨어요? 전 안 봐요. 아니 보는 사람들 있잖아. 나도 보는데. 그니까 세상과 조금 단절되신 거예요. 아니, 돈 많이 버는 사람 왜 이렇게 짠돌이야. 그러니까 이런 소비, 그러니까 줄줄 새는 돈들. 아니 그래도 당연히 8,000원 투자해주세요. 아이 싫어. 아예 그거를 한번 좀 끊어보시는 것도 이 기회에 괜찮은 방법인 것 또 같아요. 생각외로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구독하는 경우 되게 많아. 공유. 저도 언니 거 쓰는 것도 많고 언니랑 그리고 핸드폰 요금도 알뜰폰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이제 5,000원으로 줄였다라고 자랑하시는 청년도 있어요. 아, 저는 그런 거 되게 멋있다라고 네. 봅니다. 남한테 피해 안 가는 선 안에서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회사에 네. 과자 가져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그건 피해를 주는 절도예요. 거예요. 절도. 예.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면 선생님은 아니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그냥 제 기록을 그 이름이랑 뭐 넘겨드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게 치시면 다 거기서 정리가 돼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만약에 정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제 그 정도 되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주면 재무 관리를 해주는 거라 이게 상담은 이것도 이제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돈을 내래요, 여러분. 돈 내면 또 저 그렇게 혼자 한번 또 우세요. 전문적으로 예. 네,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청년몽땅 정보통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서울 영테크라고 있어요. 그 영테크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면 교육 신청하기, 상담 신청하기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좋네요. 예, 그렇게 해서 청년몽땅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자기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맞아요. 오픈하는 정도는 사실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오픈을 하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 자세하게. 거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 범위 안에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여러분 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 친구가 친구 얘긴데라고 하면서 하면 되죠. 다 알아요. 네, 예. 아, 네 그래도- 얘기구나 이러면서 아니, 다 알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그런 상담 받으러 오신 분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하세요.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그렇지. 맞아요. 이거 부끄러운데 내가 너무 지식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내가 생각 무식해 보이지 하거든요. 않나? 뭐 전혀 아닙니다. 와서 그냥 다 물어보세요. 알아야 뽑아 먹어요 그거를. 그렇죠. 서울 몽땅 정보통. 청년몽땅 정보통.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서울 서울 몽땅. 몽땅 서울을 몽땅 알고 싶다 했어요. 거의 예. 서울도 포함입니다. 예, 그럼 서울시에서 당연히 하는 포함되죠. 예. 네, 청년 몽땅 정보통. 정보통에 오셔서 많이 다 이게 활용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걱정 말아요 서울 보시면 그런 거 다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다 해요 매주. 그렇습니다. 꼭 예. 들어와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잘 몰랐던 정보를 많이 네. 드리고 있으니까 예,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봐주신 많은 분들에게 또 선물 드릴 퀴즈 시간 있죠? 영지 씨가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다음 중 영테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은 1번 금융교육, 2번 재무상담, 3번 연애상담, 4번 금융상품 분석. 아유, 어렵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 듣고 딴 거 찍지 마시고. 예, 예. 아, 영지 씨 정답 왠지 남겨주세요. 느낌이 네. 4번 할 것 같은데. 정답 알죠? 알죠. 혹시나 또 걱정돼서. 근데 그 부분도 도움을 주실 것 같아. 아, 왠지 느낌이. 왠지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알아주실 것 같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4번 잘못하다 이거죠. 자, 오늘은 카라 영지 씨 그리고 김수미 영테크 사무국장님과 함께 네. 청년 금융 교육 사업 영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는지 좀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예. 네, 재테크란 게 마냥 어렵게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영테크 상담을 좀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청하는 것부터가 재테크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테크가 재테크의 첫걸음이 되기 위해서 맞아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간이 있어서 전 너무 기쁘고요. 매년 10,000명씩 해서 2만 명 넘게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돼서 많이 신청해서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허영주 씨부터 한번 신청하시고. 예, 지금 나가면서 신청하실 것 같아요. 꼭 하세요. 네. 저한테 확인 받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유튜브 댓글과 서울골뱅이 bluecontv.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